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치료는 우리가 이제 불행히도 이 퇴행성 관절염은 아주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류마티스 영역에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 많이 나왔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병은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는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불구가 되고 하는 병인데,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되고 손도 못 쓰고 밥도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병인데, 요즘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초기에 진단하고 약을 쓰면은 완전히 건강하게 지내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이 좋아졌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병은 약을 제때제대로 잘 쓰면은 병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까지 굉장히 의학이 발전을 했는데, 불행히도 퇴행성 관절염은 아직까지 질병의 자연 경과, 질병이 나빠지는 거나 질병이 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치료 약제가 개발된 게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혹시 무슨 어떤 건강식품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병원에서 선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완치시킬 수 있다든지 고칠 수 있다든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하는 약물 치료는 사실은 병을 완전히 없애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치료의 목표는 통증, 아픈 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통증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의 기능을 최대한 호전시켜가지고 정상적인 관절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장애를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최대한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완치는 없고 정상 관절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이 척추 질환에서도 정상 척추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른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병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그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되는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비약물학적 치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이 별로 잘 안 들으니까 비약물학적 치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약을 그래도 많이 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약물학적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관리가 되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이 병이 어떤 병인가라는 거를 이해를 잘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계속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그런 서포트를 하고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런 체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연구인데, 똑같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을 무작위로 반은 그냥 보통 치료를 계속하고, 다른 반은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전화만 해서 어떻게 통증은 어떠냐, 잘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는, 약은 뭐 먹고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전화 상담만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달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는 전화를 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훨씬 통증이 좋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본인이 느끼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작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서포티브한 그런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리치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활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각종 그런 물리치료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물리치료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받는 것도, 전문적인 처방을 받아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것을 매일 어디 병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을 줄이는 거고요. 특히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특히 이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운동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냉온찜질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핑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기 같은 걸 사용해서 좀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운동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의 운동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원칙은 그 아픈 관절의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예로 들면은 무릎이 운동이 제일 중요한 그런 부위인데 무릎 같은 경우에 그 허벅지 근육의 그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무릎에 충격을 주지는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뛰거나 하는 건 좋지가 않겠죠. 등산도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올 땐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지를 걷거나 아니면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좋은데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좋은 게 관절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니까 관절에 충격은 주지는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같은 것도 좋으세요. 헬스클럽 같은 데서 타는 자전거를 약간 안장을 높게 해서 타시면 무릎에 충격은 덜 주면서 허벅지 근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단련할 수가 있고 그게 이것저것 다 어려우면 그냥 걸으면 됩니다. 평지를 걷는 게 아까 허리를 위해서도 좋은 운동이라고 설명을 들으셨지만 무릎의 퇴행성 관절을 위해서도 제일 좋은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나한테 적당한 운동량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졌다면 그 전날의 운동이 너무 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았을 정도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나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운동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기를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도 실제로 관절이 불편해도 목발이나 이런 보조기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런 게 좀 뭐랄까 보기에 좀 안 좋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런 보조기를 사용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라든지 목발, 보행기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활동성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근육이 위축되지 않고 관절을 유지하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지금 없으시겠지만은 지팡이를 쓸 때도 사실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픈 쪽 다리에 팔로 짚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오른쪽에 지팡이를 짚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실은 왼쪽에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왼쪽에 짚으셔야 되고 왼쪽 팔과 아픈 지팡이 잡은 팔과 아픈 다리가 같이 이렇게 나가도록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지팡이를 짚는 게 더 맞습니다. 이건 이제 뭐 전문적인 처방을 받아야겠지만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은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O자형 다리가 된다든지 X자형 다리가 된다든지 하는 관절의 정렬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조기구를 통해서 관절 정렬을 똑바로 해주는 것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